네, 투자 멘토링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S-오일인데요. S-오일 매수가 하고 전에 비중? 한번 물어봤던 건데 아이고, 답답해서 또 했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얼마에 네. 매수하셨어요? 102,000원에 30%. 102,000원에 30%. 아이고, 올해 들어서 막 주가 흘러내렸네요. 예, 아주 그냥 마음고생하시- 속이 바짝바짝 타네요. 그러게요. 그러실만 해요. 네네. 예.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S-오일 작년 한 10월 정도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추세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예. 최근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아. 뭐 정제값이 정제하는 값이 별로 안 좋다 소리도 있고. 예, 그렇죠. 마진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네. 그 석유화학 회사는요, 원유를 받아가지고 정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유 가격과 완성된 제품의 단가 차이, 이걸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정제 마진에 따라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나타나요. 네. 근데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기관이나 증권사들이 4분기 컨센을 그 기존 네. 대비해서 30% 이하로 낮춰 잡았어요. 아, 수익을요? 예. 아이구나. 그리고 2020년 올해 있잖아요. 네. 올해도 영업이익 컨센을 34%를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올해도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정제 매진 자체는 그 기계 상황, S-오일 자체의 기계 상황도 있고요. 네. 회사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그리고 네. 국제 유가에 관한 상황도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S-오일이 정제만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유가 자체가 안정이 안 되고 그리고 네. 기존 재고에 소비가 잘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고 다시 턴어라운드 되려면은 적어도 2021년,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요즘에 겨울이 별로 안 춥잖아요, 솔직히.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겨울이 좀 추워야지 이게 난방주가 좀 많이 나가면서 그래서 네. 좀 수요가 생길 텐데 겨울이 안 춥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몫하고요. 네. 그래서 다만 이제 2020년 3월에 그 국제 해사 기구에서 벙커슈 비중을 좀 늘리기로 했어요. 네. 예, 한마디로 배에 들어가는 기름의 자체를 좀 고급류로 좀 늘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예, 이 얘기는 이제 정제 마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정도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또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최저점이 79,900원이었단 말이죠. 아. 예. 근데 그때가 작년 5월이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은 84,000원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저점까지 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오면 저점에서 방어가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빠지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네. 예. 근데 애초에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손절가는 전저점인 8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시면은 네. 요 구간을 밑으로 깨게 되면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8만 원대 가시면은 좀 확실히 좀 정리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좀 된다면은 네. 1차적으로 9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다시 반등이 가능해요. 아, 네. 근데 제 생각에는 10만 2천 원까지는 힘드니까 네. 네. 예, 9만 5천 원 정도 오셨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을 보기 힘든 상황이니까 네. 손실폭을 최소로 줄이신 다음에 정리를 하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1년 이상 보유할 거면 더 갖고 가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장이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네. 그래서 끊을 수 있을 때 끊고 좀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요. 네. 전문가님, 지금이라도 아유, 딴 거는 그냥 배터리주, 저 중국 관련주 다 올라가는데 맨날 계속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교차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만약에 좀 마음이 급하시면요.
네. 지금 공매도가 매우 많기 때문에 조만간 쇼커버링이 나온 구간에 왔어요. 네네네. 네, 그 때문에 쇼커버링이 나오면은 적어도 네. 8만 한 8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1차적으로. 아, 예. 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정리하시고 네네. 네, 조금 더 살아있는 섹터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네,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참고해 예. 보시고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 이렇게 첫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자도 많이 주시고요.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나 목소리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0대예요. 와, 예, 일찍 또 시작하셨네요. 요즘 2030 세대가 또 이제 엄지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투자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주식하셨어요? 저 한 1년 됐어요. 어유 오래되셨네요.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오늘 연락 주셨을까요? 빅텍이요. 빅텍.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4,625원에 5%요. 4,625원에 5%. 네.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제가 이거를 아이고, 고점 말씀해주세요. 튀어 올랐을 때 팔려고 했는데 예, 물려버렸어요. 물려버렸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정도. 급등할 때 네. 그때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빅텍 매수가를 보니까요. 네. 4,625원이시면 1월 8일 이제 상한가에 매수하신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테마주 성향이 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서 매수하는 거는 좀 매우 위험하고 투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 있어가지고는 조금 조심해 주시길 권해드리고요. 예, 지금 한 5% 정도 비중이 작다라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빅텍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이제 급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많이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개인들의 투자 심리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이란이라든지 최근에 1월 8일에 있었던 그런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은 아마 없을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거는 거의 방위산업 중심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이슈가 완전히 잠잠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릴 것으로 일단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기간 부분을 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뭐 단기로 보시는가요? 아니면 중장기로 보시는가요? 지금 단기로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주중에 만약에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일부 손실은 확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3,500원까지도 지금 오기가 조금 힘든 구간이거든요. 예, 만약에 비중이 5% 정도니까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손절하는 게 제 생각에는 더 괜찮아 보이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보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2,750원까지 하락을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0% 정도를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하셔도 시간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기회비용을 많이 놓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중에 손절을 하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실 보기 싫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더 잘 가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 더 있으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락 자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빅텍 체크 도와드렸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EST 먼저 볼까요? 12,700원에 비중 20%. 많이 밀리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김재윤 전문가님 체크해 주세요. ST 제가 거래한 종목이거든요. 예. 저는 이날 지난주 목요일 날 매도를 하고 나왔거든요. ST 같은 경우에는요, 강력한 흐름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움직임을 보면요, 항상 21선을 지지해주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는 금일 그 OLED 관련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OLED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모든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사라졌다고 시장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OLED가 2020년이 원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OLED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오늘 3% 조정,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져요. ST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 구간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비슷한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보면은 영우 DSP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저점에서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ST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요 구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ST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나오게 된다면은 OLED 관련주기 때문에 적어도 전 고점까지는 몰라도 이전 고점인 한 10,000원, 13,000원, 아니 한 1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상승을 그려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 종목입니다. 반대로 박스권 바닥, 그리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런 반복적인 전략도 가능한 거죠.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박스선이 명확하거든요. 지금 박스 하단 또 닿았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한다면은 14,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요. 보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제가 정말 좋게 보는 종목이고 저도 굉장히 매매를 자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OLED 관련주로서 2020년 이제 수익 회복의 기간이 될 거니까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급락해도 수익 조금 보고 계시는데 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내용 EST 전해드립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 한국단자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42,200원, 비중 20%, 전망 목표가 좀 봐주세요. 글 남겨주셨고 무섭게 떨어지는데요. 요즘 칼날처럼 급락하네요. 52주 신저가입니다. 강성현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하락폭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 한 5년 동안에도 하락폭이 좀 굉장히 큽니다.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산업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겠는데 아무래도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부품회사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이 시장 대비에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부분을 이렇게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고 19년도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3분의 1 정도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서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현대차라든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여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수익 구조가 조금 많이 개선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예상만 있지 결과론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회사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가도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조금 욕심내가지고 수익 낼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수가 한 이상에서 한 41,000원, 42,00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 의견. 한국단자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빛소프트 볼까요? 매수가 3,570원, 비중 10%. 이 종목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재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도 소외는 진행 중이고요. 예. 아무래도 회사가 전에는 소프트웨어 유통으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마땅한 수익 구조라든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들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까지 지정되면서 조금 회사가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게임 그 공급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게임 시장이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 쪽도 일부 유명한 게임을 제외하고는 조금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빛소프트가 전에 11월 달에 상승했던 걸 보면요. 이때 플라잉카 관련주로 상승했었습니다. 그 한빛소프트가 드론 관련 개발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바닥에서 큰 상승 나온 이후에 지금 좀처럼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은 그냥 재미가 없는 종목이다. 예, 한마디로 지금 뭔가 주체도 없고 보세요. 지금 주가가 한 달 이상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유지하는 동안에도 중간중간에 한 8%, 10% 정도의 파동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3,750원 정도면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가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3,200원 하단, 상단선 3,500원 정도 가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증시에 이렇게 소외주를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고 외롭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500원 정도 가게 되면 비중도 크지 않으시니까 뭐 추가 매수나 그러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상단이 3,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은 손실권을 좀 감안하시고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예.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한류 AI 센터죠. 매수가 1,250원, 비중 10%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강성현 전문가님, 이거 관리 종목인데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한류 AI 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인데 최근 급등이 나오고 지금 횡보 구간에서 추세 라인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지 라인도 같이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관리 종목이라든지 투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게 1월 달부터 해서 이제 감사 시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상장 폐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달이 그 당해 년도의 상반기입니다. 1월, 2월 달에 상패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투자 관리 종목이라든지 투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 이탈한 것 같아요. 어떤 섹터인지 어떤 업종인지 그거는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005원인데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한 17%, 18%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리 종목이라든지 이제 투자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추가 매수 이런 부분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리스크 관리 입장에서 1,0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일부 손절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3일 안에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량 손절을 하시는 거를 저는 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등하는지 계속 보셔야겠네요. 그 이후에 한 3일 동안 반응 없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한류 AI 센터 기억했다가 꼭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살펴봤는데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가 있네요. 네,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아톤이요. 아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45,000원이고 30%요. 45,000원에 30%. 아이고, 손실폭이 크시네요. 아이고, 예. 속 타셨겠어. 이게 새내기주 막 상장하고 얼마 안 돼서 매수하셨죠? 예. 고점에 사가지고, 예. 김재윤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전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톤. 예. 아톤. 예. 저는 걱정 안 예. 합니다, 아톤. 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일단 상장이 되고 나면은 공모를 받은 물량들 있잖아요. 네네. 기관 투자자, 뭐 외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쳐 떨어져 나가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려요, 원래 기본적으로. 예. 네, 그래서 지금 최근 수급을 보시면요. 그 예. 아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거의 매일 팔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팔고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기관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보다는 이게 다 공모 받은 물량이랑 초반에 받은 물량들이거든요. 예. 이것들이 이제 나가고 이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지 다시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인데 예. 지금 최근에 나가는데 저점 찍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러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 종목을 누군가 매수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때문에 그 아토니 공모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예, 뭐 2만 얼마나 같은데요. 아, 43,000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43,000원 공모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가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모멘텀에 문제가 없는 한은 다시 공모가 네. 부근까지 무조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는 거의 뭐 관성의 법칙처럼 올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얼마나 빨리 올라오냐가 문제인 거지.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제가 비슷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메드라는 종목이 네. 있는데요. 이 리메이드요? 종목도 예. 신규 상장한 네. 종목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도 빠졌는데 바로 신고가까지 갔잖아요. 아, 이렇게 예. 보면은 아톰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들어오면은 다시 4만 원 위로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할 때 그 수요 예측이 거의 800대 1에 육박했을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았던 종목이에요. 아, 예. 예, 그 핀테크 보안 업체인데 예, 예. 굉장히 사업처가 은행 쪽에 금융업체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계속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종목이 품절주예요, 품절주. 네. 예, 유통 주식이 4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그중 200만 주는 대주주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액면 분할이라든가 무상증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또 한번 크게 상승이 가능하니까요. 예. 상장한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 예. 예,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개월만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정도요? 예. 아, 예. 그 때문에 제 생각에 알로는 얼마나 내려갈까요? 네? 그 밑으로는 얼마나 내려갈까요, 대강? 밑으로는 더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예, 지금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예. 예.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한 35,000원까지 상승이 나올 건데 예. 여기서 좀 잘 버티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흔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예,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가 줄어들고요. 네. 분명히 매수로 바뀌는 시점이 올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점부터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중이 30% 정도 갖고 계신데 예, 예. 한 3만 원 밑에 구간, 한 29,000원 구간에서 한 10% 정도 더 사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공모가가 43,000원이니까요. 예. 예, 아무래도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아, 예, 지금 시가총액도 1,2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 때문에 성장성 있는 회사니까 제 생각에는 좀 힘들어도 좀 보유하시면은 적어도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예. 얼마나 속상하고 막 답답하셨을까. 자주 연락 주세요. 나중에 또 이게 예. 반응이 왜 없냐, 막 이렇게 연락 주셔도 돼요. 3만 예, 그래요. 5천 원 정도 고맙습니다. 돌파하면 연락 또 네, 주세요.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톤 잘 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분 이어서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ABLB요. ABL 바이오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000원에 15%입니다. 24,000원에 15%. 예, 아, 손실, 아이고, 이번 달 들어서 좀 많이,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2월 달에. 12월 달에, 그죠? 매수하시고 쭉 내려왔어요. 강성현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수고 많습니다. 예, ABL 바이오.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ABL 바이오가 매수가가 이제 24,000원 부근이시잖아요. 예, 예. 보유하신 지가 한 5, 6개월 정도 되셨나요? 전 됐습니다. 12월 달. 아, 12월 달 작년에. 예, 작년 12월 달이면은 한 2달 정도밖에 되지는 예, 않으셨네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예,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는 그 JP 모건 헬스케어
그 컨퍼런스 예, 관련 맞습니다.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예. 그 부분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보통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팔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 와가지고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은 그 암세포 같은 경우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좋은 세포하고 나쁜 세포, 그러니까 매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을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좋은 세포는 놔두고 나쁜 세포만 공격해가지고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걸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임상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임상 1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상, 3상까지 갈 때 기간이 많이 길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런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지금 신규 매수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신규 매수세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기술적으로는 직전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박스권 안에 갇혀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주가가 더 하락은 할 수가 있지만 올라갈 때는 매수가 정도는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매수가는 충분히 주겠지만은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에 대한 손실도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겠습니까? 지금 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손실이 한 15% 정도 나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비중 부분은 매우 적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만약에 회사를 믿고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제 생각에는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간의 그런 시총 관계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도 반드시 수급이 유입돼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지수적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 정도만 이제 2만 원 이탈해서 19,000원 부위에서는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장기적인 보유 전략이 아니라고 하시면은요. 예, 일단 보유 물량만 홀딩을 하시고 한 22,000원 정도 오시면은 한 5% 정도는 예, 매도를 하시고 잔량 부분은 홀딩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22,000원이요? 네네. 예. 더 궁금한 자세하게 부분 말씀- 있으세요? 아유, 그 손절을 하기도 그렇고 그죠. 이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중간 가격 22,000원 먼저 제시해 드리고요. 들고 계시다가 아유 또 너무 답답하다, 힘들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예. 네, 전화 안 되면 문자라도 꼭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잘 나오길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ABL 바이오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문자 한두 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좋은 사람들 먼저 보겠습니다. 2,880원에 비중 50%. 아이고, 비중 많으세요. 김재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좋은 사람들은 별로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예. 예. 좋은 회사들은 아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그 보디가드 메이커를 갖고 있는 속옷 이너웨어 회사예요. 예스라든가 보디가드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회사가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발이라는 거는 그 타인이 접수를 한 거지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운 회사들은 웬만하면 좀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최저가로 가고 있고요. 개성공단 관련해서 대북 이슈가 나올 때가 상승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대북 이슈가 나와도 상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심이 꺾였습니다.
예, 그 유상증자도 그렇고 그 지분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악재들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 상황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저가 부근에 지금 보이시면은 완전 저가 부근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전적은 좀 무너졌고요. 지금 저가 부근은 완전 가고 있어요. 이때 바닥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건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다시 2,600으로 빠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보면 동전주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그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지금 아무리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좀 뼈가 아프시더라도 저는 손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예. 진짜 다행인 게 이분은 그래도 네, 그렇죠. 아주 높은 가격은 예, 아니거든요. 약간 단기적으로 네.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악재를 맞고 원래 악재를 맞으면 손절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손절하기도 전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아마 반등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뼈 아프시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라도 좀 과감히 좀 정리하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상담은 여기까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야겠죠? 바로 가겠습니다.